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최신 기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1년 9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1교시 문제 A형 실전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요,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형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라 라고 감독쌤이 이야기를 해요. 더블 클릭. 자, 수험자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면 수험 번호만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합니다. 수험 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요. 네, 일례로 제가 이렇게 8자리 숫자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시험장에 수험표 꼭 들고 가셔야 돼요. 수험표에 수험 번호, 고사장, 고사실, 좌석 번호가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도 반드시 들고 가시고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네, 그러면 맞느냐? 예, 확인. 컴퓨터가 비활성화되어지면서 화면에 감독쌤이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수험자는 PC 조정할 수 없다라고 메시지 뜨는 타임은 문제지를 배포하는 타임입니다. 자, 시험장에 과목이 섞여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엑셀 시험 보신 분 손 드세요. 문제지 배포받고요. 파워포인트, 한글, 네, 다 배포하고 난 다음에 감독쌤 PC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 시켜줍니다. 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시켜라 라고 해요. 저희는 엑셀 2016을 할 거니까 엑셀 2016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고요. 자, 실행되어진 프로그램 문제지 배포받은 거 요구 조건에 보면 반드시 수험자 유의사항이 답안 파일을 저장이시는 고정입니다. 불변이에요, 불변. 고정적으로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라고 못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는 파일명은 수험번호 -1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은 엑셀 실행되어지면 빠른 시행 화면에서 새 통합 문서 클릭해서요. 네, 해당 작업 시트로 들어간 다음에 빠르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 실행시키는 방법 F12번 기능키입니다. F, 네, 기능키 중에 제일 큰 거. 오늘 이번에 점수를 제일 큰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기억하시면 수월하겠죠. F12번 기능키 누르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요. 자, 여기에서 반드시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안에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하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 좀 전에 로그인할 때 수험번호를 복사했다면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오타 안 나게 입력할 수 있고요. 팁입니다. 빼기 본인 이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답안 파일이 뚝딱 저장이 되어지고 상단에 저장된 답안 파일명이 제목 표시줄에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요. 답안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 답안 작성 요령은 과목마다 틀려요. 틀린데 엑셀에서 체킹해야 될 사항은 두 가지. 첫 번째, 모든 작업 시트에 A 연럽인을 1로 하라 라는 요구 조건과 두 번째, 작업 시트의 이름을 제1자국, 2자국, 3자국, 4자국으로 수정하라 라는 요구 조건입니다. 자, 문제지의 출력 형태는 저희가 이제 좀 이따 1작업 할 때부터 1작업 할 때 순차적으로 1작업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작업 환경 설정은 불변이기 때문에 작업 환경 설정에서의 요구 조건은 그대로 문제지를 보지 않고 하셔도 무난합니다. 현재 시트의 개수가 하나 있죠, 한 개. 요 시트 추가 단추를 2번 눌러요. 2번 눌러가지고 네, 시트를 전체적으로 3개로 만듭니다. 이렇게 3개로 만든 다음에 시트 1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시트 3까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연속 선택은 Shift 키를 왼손으로 눌러줘요. 왼손이 도와줘야 됩니다. 왼손 누르고 시트 3을 선택을 하게 되면 3개 시트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A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오렌지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가기 메뉴가 뜨면 목록에서요. 연럽이를 선택을 해서 연럽이 대화상자가 실행되었으면 1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3개의 시트가 한꺼번에 연럽이 A가 되게끔 합니다. 1이 되게끔 합니다. A 연럽이를 1이 되게끔. 자, 그 다음에 문제지의 출력 형태 1작업의 조건 첫 번째 거 살펴보게 되면 요구 조건 자체가 꼭 글꼴을 수정하는 걸로 요구가 되어져 있어요.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 글꼴은 맑은 고딕이니까 전체 셀을 선택. 전체 셀은요. 현 상태에서 A하고 1하고 만나는 사각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셀이 한꺼번에 딱 선택이 되어져요. 요 상태에서 글꼴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은 글꼴 서체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굴림 요구했으니까 굴림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요. 그러면은 시트 1, 2, 3 모든 셀이 다 굴림 11포인트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요구 조건은 시트 1만이라서 시트 1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아무 셀을 선택해서 블록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시트 이름 수정합니다. 시트 1 더블 클릭, 제1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2 더블 클릭, 제2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3 더블 클릭, 제3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4는요 추가 안 하나요? 제4작업 있던데 나중에 저희가 차트 시트로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할 거니까 시트 3개만 1, 2, 3. 주의 대상은요 반드시 제1작업 시트를 선택하세요. 제1작업 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제1작업 표서식과 값계산 부분에 204점 몇 점인데 출력 형태에서 B4부터요 제14까지 선택한 다음에 열 단위로요 데이터를 입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도형과 결제라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화면상에 제가 세로단으로 배치를 해서 문제지를 보면서 입력해 가도록 하겠고요. 자, B4부터요. B4에서부터 J14까지 연속 범위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B4부터 내용 입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B4 셀은 반찬 코드예요. 반찬 코드. 입력하고 엔터키. 영어 대서부터 구분합니다. K242, 242 입력하고 엔터키. E121 입력하고 엔터키. C121, K254, 252 엔터. E121 엔터. C213 엔터. E212 엔터. K262 엔터. 그 다음에 B13셀에다가 I 반찬의 개수 다 입력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B14셀에다가 밑반찬 판매 금액 갈로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고의 합계까지 다 입력하세요. 엔터 누르면 C4셀로 이동되어지고요. 반찬명 엔터. 총각김치 엔터. 멸치볶음 엔터. 감자햄 볶음 엔터. 석박지 엔터. 마늘종 조림 엔터. 야채 계란찜 엔터. 시금치 나물 엔터. 깍두기 이렇게 네, 열 단위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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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해 가고요.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열 너비 조절해 가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류 김치 반찬 엔터. 밑반찬 엔터. 아이 반찬 엔터. 김치 반찬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 누르세요. 첫 글자 입력하시고 밑 엔터. 아 엔터. 밑 엔터. 김 위에 입력했던 거하고 똑같은 걸 입력하게 되면 자동 완성 기능이 기본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 태그 엔터. 저장 인기 어린이 네 엔터. 제철 엔터. 엔터. 부모님 엔터. 엔터. 가족그림 3자 입력하지 않습니다. 마진율 퍼센트 단위까지 다 입력하세요. 28% 이렇게 직접 다 입력하세요. 32% 퍼센트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퍼센트 단위까지 다 입력을 합니다. 27% 엔터. 30% 엔터. 36% 엔터. 25% 엔터. 32%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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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으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문구에 문제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 올려놨으니까요. 문제지 다운받으셔가지고 종이를 인쇄하신 다음에 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판매 수량 엔터. 116 엔터. 넘버라키 누르고 숫자 키패드 이용하셔가지고 입력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250, 320 엔터. 162 엔터. 190 엔터. 225 엔터. 167 엔터. 147 엔터. 그리고 최대 마진율 여기다 다 입력하고 엔터키. 반찬 코드 엔터. 두 줄 입력하는 거 두 개 셀 나와요. 판매 금액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엔터키 누르면 안 되고요. Alt키를 누른 채 왼손으로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요. 그러면
한 셀에 줄바꿈이 되어지면서 두 번째 줄로 넘어갈 겁니다. 왼손으로 Alt키를 누르시고 오른손으로 엔터키,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고 엔터. 자, 580 쉼표 입력하지 마세요. 그냥 숫자값만 동그라미 하나 둘 셋 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쉼표 처리할 거예요. 7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128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129 동그라미 96 1296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570 500 엔터. 7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엔터. 50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808 500 엔터. 그리고 H14셀에 입력하지 마세요. H14셀에 입력하는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데이터 유효성이라고 조건에서 꼭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두 줄 입력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줄 입력하고 Alt키 누르고 엔터키, Alt키 누르고 엔터키, 순위 입력 완료는 엔터키. 이렇게 가격구름이 1 입력하지 마세요. 저기 밑에 내려가서 판매 수량 입력을 하세요. 판매 수량 엔터. 마지막으로 조리 방법까지만 입력하시면 되고, 가격구름이 2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함수 번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데이터 입력은 끝났습니다. 바로요, 조건 외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조건 외 편집은 문제지에 보면은 조건이라고 해서 7가지 동그라미 있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 본인이 알아서 네, 5개 대상입니다. 5개 대상 설정을 하셔야 돼요. 네, 테두리 설정, 그 다음에 셀 병합하는 부분 4군데 있어요. 네, 꼭 이렇게 오게 됩니다. 셀 병합 가운데 맞춤. 그 다음 세 번째는 X 대각 사전 처리 여기.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하는 부분. 요 부분들. 네. 선단의 구분 기호하고 오른쪽 한 칸 떨어져 있는 부분. 숫자 표시 형식. 그 다음에 네. 5번째 행 높이 조정. 요렇게 5가지 조건의 편집이라고 제가 임의적으로 명칭을 했는데, B4부터 J14까지의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B4부터 J14까지 홈 탭 글꼴 하위에 있는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르고 모든 테두리 적용하세요.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공식처럼 그냥 적용하세요. 꼭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테두리 펼침 버튼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조건, 어차피 B4부터 J14까지 영역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렬,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하고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하라. 전체 정렬을 가운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요, 홈탭에 맞춤에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누르세요. 그럼 전체 정렬 가운데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블록 해제하세요. 그러면 테두리 굵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문제에 보면 출력 형태가 꼭요, 테두리가 바깥쪽 상하 좌우하고 여기 라인 2개가 꼭 굵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팁을 알려드리면 B5에서부터 J12까지 B5부터 J12까지를 블록 지정합니다. 블록 지정한 다음에 여기 영역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적용하게 되면 상하도 굵게 되면서 네, 해제했을 때 이렇게 테두리 설정 끝났어요. 자, 셀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B13부터 D13 영역, 그리고 4군데 문제 출력 형태 보면 꼭 이렇게 나와요. 네, 고정입니다. B13부터 D13, B14부터 D14, F14, F14, G13부터 I13까지 꼭 요 영역 요거를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영역은 그냥 직접적으로 블록 정하고요. B13에서부터 D13까지 블록 정하고, 나머지 영역 같이 선택할 거예요. 컨트롤 키로 왼손으로 눌러줘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마우스로 B14에서부터 D14, F14, F14, G13에서 I13 컨트롤 키 떼고, 그 다음에 홈 탭에 맞춤의 병합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주면 4개의 영역이 각각이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F13은 X 대각선 사전 처리 반드시 요구를 해요. X 처리해야 됩니다. 네. F13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선택해요.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시킨 다음에 셀 서식 대화상자에서 테두리 탭을 선택을 하고요. 테두리 탭에서 그 다음에 우상향 좌상향 선 요거 사선을 2개 클릭해서 X 모양 만들어주고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적용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퍼센트 붙어 있는 거 말고요. 판매 수량하고 여기 영역이 보면 1000단위 이상은 쉼표가 적용돼 있고 1000단위 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요렇게 한 칸 떨어져 있죠. 네. 숫자 데이터 표시 형식 조정 G 15에서부터 H 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의 표시 형식에서 요 쉼표 적용하시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뚝딱 네. 1000단위 구분기가 적용되어지고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조건에서 정렬 숫자 회계 오른쪽 하라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요기 영역들이 숫자 입력 데이터니까 범위 영역 F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에 맞춤의 수평 정렬을 오른쪽으로 맞춰줘 버릴게요. 이렇게 적용해 버리겠습니다. 네, 1번 조건 첫 번째 거 당겨가지고 완성을 해 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행 높이 조정인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여기 보다시피 네, 위에 도형이 삽입되어진 영역이라서 얼만큼 행의 높이가 높게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행 블록 지정한 다음에 1, 2, 3 머리걸 블록 지정합니다. 머리걸 영역을 1, 2, 3 머리걸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지 버튼 행 높이 선택해서 행 높이 대화상자 실행이 되어지면 높이 값을요 추천입니다. 이건 반드시는 아니고 추천 25 무단합니다. 그래서 25 입력하고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요렇게 공간이 높아졌어요. 행 높이. 자, 그 다음에 5행에서부터 14행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지 버튼 행 높이 선택한 다음에 위에서 25를 몇 개를 저희가 적용시켰냐면 행을 3개 적용시켰어요. 그러면 빼면 22 요렇게 기억하시면 수월합니다. 안 잊어버릴 거예요. 네, 22 추천입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조건 외편집 부분까지 완성을 했고요. 조건 외편집 부분 완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열과 열 경계선 문제지 참조해서 문제지를 보면서 맞춰가지고요. 너비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는데 너비 조정은 문제지 보면서 네, 참고해서요. 너비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찬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반찬 코드 좌우에 공간이 약간 있다 그죠? B하고 C 경계선 드래그해서 이렇게 자 반찬명 좀 많이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요 공간이 이만큼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분류도 좀 넓어져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검색 태그도 좀 넓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 마진율도 조금 넓어지고 판매 수량 조금 더 판매 금액도 많이 좀 그 다음에 인기 순위하고 그 다음에 조리 방법 요렇게 너비 조절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건 편집에서는 보면 동그라미 5개인데 첫 번째 동그라미는 미리 했어요. 완료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제목 도형에 대한 부분인데 도형 삽입하는데 도형의 종류는 사다리 꼴이야 라고 요구되어져 있어요. 네. 자, 출력 형태를 보고요. 해당 삽입 탭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사다리 꼴은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중간 단에 있어요. 사다리 꼴 선택을 하고 B1 왼쪽 상단 꼭지점에서 약간 떨어져 있고요. 여기 시점 그 다음에 마우스로요 이렇게 끌 때 너비 값은 G의 3 중간 단 정도고 밑에 약간 열 공간 이렇게 출력 형태하고 같게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문제 조건에서 보게 되면 꼭 그림자 요구 조건이 있어요.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림자 옵셋 오른쪽 돼 있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오른쪽만 옵령 처리돼 있어요.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효과에서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바깥쪽 9개 중에 하나 요구를 합니다. 오른쪽만 옵령 처리되는 거 네 번째 거 옵셋 오른쪽 요거죠. 이름값 뜨니까 클릭 됐고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세요. 엄마 반찬 매출 현황이라고 도형 선택 상태 직접 입력.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보게 되면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해당 글꼴 요구 조건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이렇게 요구 조건.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하세요.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요.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하라. 네. 직접적으로 글꼴 서체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수정하세요. 글꼴 굴림. 그리고 24포인트 24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그리고 검정 색깔로 하세요. 글꼴 색깔 검정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테마색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굵게 하라. 네. 글꼴 서체 바로 밑에 있는 가진하기. 그 다음 채우고 노랑으로 하라. 깡통요.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표준색의 네 번째 거. 자, 요 조건 다 충족시켰는데 출력 형태와 비교해보면 정렬이 달라요. 출력 형태가 같게 해줍니다.
자, 세로 정렬과 가로 정렬을 둘 다 가운데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세로 정렬 가운데, 가로 정렬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제목 도형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조건에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대로 나와요. 이미 셀에 결제 하나를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고 다음 원본 삭제하라. 꼭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결제란 있죠. 확인 담당 팀장. 요거를 이미 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는데 추천은 이 작업 시트를 선택을 해서 이 작업 시트에 C2부터 F30역에다가 작성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작업 시트 선택하고 C2셀 확인 입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셀 포인트가 이동되죠. 담당 팀장 오른쪽 방향키 24 이렇게 하고요. C2부터 F30역 블록 정한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글꼴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클릭 됐고요. 그 다음에 수평 영역 가운데 수평 영역 가운데를 맞출게요. 맞춤 그룹에서 수평 영역 가운데 클릭 됐고요. 블록 해제한 다음에 확인 C2하고 C3 블록 정한 다음에 셀 병합 홈 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이거 누르세요. 네. 누르면은 이렇게 셀 합쳐졌고요. 인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확인. 자, 현재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명령 아이콘 왼쪽 위에 있는 거. 가나 대각선 화살표. 가나 대각선 화살표 있는 네, 요 명령 아이콘 클릭을 한 다음에 목록 중에서 세로 쓰기 선택하세요. 세로 쓰기 선택하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너비하고요, 높이하고 조정하도록 하겠는데 추천입니다. 너비는 미리 숫자값 말씀드리면 4, 7.5, 10, 7.5, 획높이 40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5예요. 네. 자, C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4 입력하고 확인. D, E, F 3개 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확인. 이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획높이 17.5 17.5 확인. 3행 사인 또는 도형 찍는 부분 높이 높아야 됩니다. 획높이 40으로 하시면 무난하세요. 40. 꼭 이 숫자 값으로 해야지만 된다.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닌데 추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무난합니다. 네, 이렇게 놓으시면 작업하기 수월하시겠죠. 좀 빨라지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너비 이렇게 고민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림으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영역 C2부터 F30역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서요. 여기 네, 복사해 있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가위 밑에 복사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림으로 복사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복사라는 대화상자가 실행되는데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확인 복사됐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요? 네, 메모리에 복사가 됐고 1작업 시트로 가서 H1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옵션에 네, 붙여넣기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을 K 열에 맞추고요. 그 다음에 문제 출력 대화표 보게 되면 해당 요 너비가 요 라인에 맞게 돼 있으니까 요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너비가 이만큼 와야 돼요.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겠습니다. 해당 결제란 선택하고 요 조절점 요거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H열에 딱 맞춰요. 됐죠? 자, 그 다음 원본 지워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본 삭제는 이 작업 시트에 가서 열너비 조절했던 열 범영역 C부터 F까지 범영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2행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싹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로 넘어가서 네 번째 조건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쉬워요. B4부터 J4 연속 범위 영역과 그리고 G14와 I14 주황으로 채워 이렇게 됐으니까 연속 범위 블록 지정했고 네,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른다고 했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반창 코드와 판매 수량 입력된 G14, I13 선택. 채우기는 홈 탭에 글꼴에 깡통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표준색의 세 번째 게 주황이에요. 네 번째 무조건 충족됐고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 H14셀에다가 반창 코드 영역 선택 표시되게끔 하라. 그래서 H14셀 굳이 입력 안 해야 된다 그랬죠. H14셀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을 합니다. 네, 요거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고요.
설정 고정값이에요.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리스트 중에 목록이 있어요. 목록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본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영역 B5부터 B12니까 마우스로 B5부터 B12까지를 블록 지정하세요. 블록 지정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네, 원본 입력란에 B5부터 B12까지인데 달러가 따다닥 붙어가지고 절대 참조로 자동적으로 주소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요. 자동으로. 그러면 확인 누르세요. 확인 딱 누르면 시각적으로 달라진 건 펼침 버튼 요거 생겼어요. 펼침 버튼 누르게 되면 목록 쫙 보이는데 문제에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거 네,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K242 네, 선택되면 되고 다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구 조건 누르서 새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G5부터 G12 영역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하세요. G5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새 서식 이용하라 범위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서식 선택. 그럼 새 서식 대화성자가 실행되어졌고요.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라 116개 이렇게 돼 있어요. 표시형식 탭을 선택하고요. 표시형식 탭에 범주에서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를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숫자값 뒤에 개니까 뭐 0을 선택해도 되고 지슬러 표준을 선택해도 되는데 추천으로 네 번째 거 샵 쉼표 삽샵0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샵 쉼표 삽샵 0 그 다음 뒤에 개자를 추가하는 걸로 샵 쉼표 삽샵 0 뒤에 상따옴표 개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게 되면 116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슬러시 표준 선택해서 해도 되고 0 선택해서 그 다음 뒤에 개 이렇게 하셔도 돼요. 0 상따옴표 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주로 문제가 요거 적용하는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추천드리는 거고 샵 쉼표 샵샵 0 상따옴표 개 상따옴표 닫기 확인. 됐죠? 자, 마지막 점수 주는 문제 F5에서부터 F12까지 F5에서부터 마진율 범위 영역입니다.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 F5에서부터 F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마진율로 이름 정의하라. 요 이름 상자 있죠? 이름 상자에다가 요 이름을 직접적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F5를 클릭한 다음에 마진율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 편제까지 끝났어요. 네, 조건 편제까지 끝났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여기 결제란 뒤에가 하얗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선이 보이잖아요. 네. 요거는 보기 탭. 보기 탭으로 가서요. 표시그룹에서 요 눈검사 체크를 해제하세요. 그럼 하얗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눈검사 체크를 해제하면 이렇게 하얗게 바뀌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표서식 부분, 1작업 표서식 부분 완성했는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배점이 100점입니다. 전체 1작업 240점 배점 중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6 출력 형태 보면 여기 1 갈록구름이 2 갈록구름이 되어 있는 거 요거 함수 네, 풀이하는 부분이거든요. 영역인데 첫 번째 순서대로 인기순위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판매 수량의 내림산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다가 위로 붙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랭크.eq 함수 문제가 코로나 시대에는 좀 쉽게 나오고 있어요. 주로 나오는 함수들만 나와요. 네. 자, i5셀 선택을 합니다. i5셀 선택하고요. 그 다음 단일 함수잖아요. 랭크.eq. 자, fx 누르세요. 여기 함수, 네, 마법사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fx 누른 다음에 직접 랭크.eq 입력하세요. 랭크.eq 입력하시면 뚝딱 찾아졌죠? 확인 누르세요. 그럼 도움말을 얻어서 풀 수 있는데 랭크.eq는 순위 구하는 함수인데 함수 인수가 3개입니다. 자, 첫 번째 넘버 값에 대한 순위를 구하려면 수를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판매 수량의 내림산 순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횡단위별 판매 수량에 입력된 셀 같은 행에 O행에 있는 G5셀입니다. G5셀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영역을 마우스 포인트 꾹 찍으면 수 목록 배열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판매 수량 116개는 전체 판매 수량 중하고 비교했을 때 그중에서 몇 등이냐 이렇게 되니까 레퍼런스 영역은 G5에서부터 G12까지 영역입니다. G5에서부터 G12까지 영역인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해당 이 함수식을 저희가 밑으로 채워서 다른 행들은 직접 입력하지 않고 이 함수식을 자동차 맨들로 밑으로 채워가지고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비교 대상 이 판매 수량 지금 총 8개 데이터거든요. 이 8개 데이터의 레퍼런스 영역 자체는 달라지면 안 돼요. 비교 대상이. 그래서 반드시 레퍼런스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F4번 기능키 누르면은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따다닥 붙을 겁니다. F4번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요렇게. 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달러지, 달러5, 콜론, 달러지, 달러12로 바꿔줘야 돼요. 네, 요게 주의사항이고, 랭크.eq 함수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오더 부분에서는 이제, 순위를 구할 때, 큰 값이 1등으로 할 거야, 작은 값이 1등으로 할 거야, 라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요구 조건이 내림사선으로 하라, 큰 값이 1등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0 또는 생략하면 내림사선이고 0 아닌 값은 오름사선이야. 1 지정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내림사선이니까 0 또는 생략이니까 0 입력해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미리 구해진 부분이 순위가 8이야. 이게 제일 작은 값인가 봅니다. 다른 값에 비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동의만 구해졌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결과값에다가 위자를 붙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AND 연산 사용해서. 그래서 여기 위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수식 입력지 클릭한 다음에 제일 끝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여기 AND 하고 난 다음에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 해서 1번 풀이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푸시면 되고요. 엔터키 누르게 되면 뒤에 이렇게 위가 추가되어서 8위라고 되어 있죠. 해당 셀 선택하고요. 요 자동차 맨들 요 점을요. 요 점을요.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여기까지 끌어요. 수동으로. 요 점을 마우스로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놓았을 때 중간에 경계선이 굵게 표시되어지니까 네, 요 채우기 옵션 펼치번호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라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이 실선으로 이렇게 딱 네, 됐죠? 1위부터 8위까지가 구해져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함수 문제 넘어갈게요. 조리 방법은 반찬 코드에 반찬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볶음조리, 2면 무침, 3이면 찜으로 구하라. if right 함수 사용하라. 요거도 자주 나와요. 1번과 2번만 첫 번째 구한 셀 자동차 면들로 채우는 형태라서 주로 나오는 문제의 함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if 판정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제5셀 선택하고요. fx 누른 다음에 if가 나오면 if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반드시 if 확인. 조건식, 참일대 실행문, 거짓대 실행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식에다가 문제수 구하는 거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반찬 코드의 마지막 글자 한 글자를 뽑았을 때 write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RIGHT, RIGHT 갈로 열기까지 꼭 입력하셔야 얘가 함수로 인식되어져요. 여기서 write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함수 인수 대화생대가 write 걸로 바뀌어요. 자, 텍스트는 같은 행에 있는 반찬 코드가 입력되어진 셀을 다시 네 여기 입력란을 꼭 찍어야 돼요. 입력란을 꼭 찍고 텍스트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꼭 찍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여기 반찬 코드 입력셀을 선택해야 여기 안에 입력이 되어집니다. B5셀의 입력값이 마지막 글자 한 글자니까 추출할 오른쪽에서부터 몇 글자 뽑아낼 건데 write 함수는요. 마지막 글자 한 글자 1 이렇게 하면 K242에 오른쪽 글자 한 글자 뽑아내면 2야 맞죠? 미리 보기로 보게 되면 자 이게 완성되어진 부분이 아니에요. 완성된 부분이 아니고 if 함수의 조건식의 write 함수를 사용한 거거든요. 다시 여기서 if를 클릭하세요. if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의 write 함수 완성했는데 여기에 오류가 뜬 걸로 떠요. 갑오류야 이렇게 뜨거든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꼭 찍어도 되고 여기다 찍어도 돼요. 네. 여기다 할까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대신 자 문제에서 보면 조건이 뭐냐면 뽑아진 마지막 글자가 1이야 2야 그 외야 이렇게 돼 있어요. 판정의 경우에서 몇 개예요? 판정의 경우의 수는 3개입니다. 3개면 if 함수 1개 가지고는 판정은 2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if 함수가 2개 사용되어져야 되는 문제 유형인데 자 여기다가 같으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꼴입니다. 이꼴에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1이야 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시험 봤는데요. 이번에 잘 안 됐어요. 이렇게 댓글들이 좀 올라오셨는데 요렇게 하게 되면 왜 안 되느냐면 write 함수는 문자열 함수예요. 문자열 함수라서 반드시 1에다가 상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정이 지금 false라고 되죠. 그냥 1이라고 이렇게만 하게 되면 얘가 판정을 못해요. 자, 요 false라고 뜨긴 하는데 해당 정확한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상따옴 묶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면 판정을 뭘로 하라고요? 문자 상따옴 묶어줍니다. 볶음 슬러시 조림 이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나머지가 아니라 또다시 판정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2야?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위에 equal 뒤에 있는 if 있죠. 이 함수식을 블록 잡아서 복사하세요. 여기를 블록 잡아서 복사하세요.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조건 만족하지 않을 때에다 붙여넣기를 하세요. 붙여넣기. 그 다음에 요 if를 클릭하세요. if를 딱 클릭하게 되면 두 번째 if 함수식에 대한 함수 인수로 떠요.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 했으니까 1이야 라고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 2면 무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바꾸세요. 2로. 2면 무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무침. 그리고 이거도 아니야. 그 외에는 찜. 그 외에도 이거도 아닌 경우에는 찜. 요렇게 함수식을 완성하시면 돼요.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if 함수가 2개 사용되어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판정의 기호수가 3개니까. 네. 자, 완성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렀습니다. 확인 누르면 판정이 무침이 되어 있는데 이 자동차면들 점을요 밑으로 쭉 걸어가지고 놓았어요. 중간에 실선 굵게 되니까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하시면 완성되어졌습니다. 2번 풀이까지 끝났어요. 2번 풀이.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i 반찬의 개수를 구하라. 네, count if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2에 13세 선택하고요. fx 누른 다음에 단일 함수 쉬워요. count if. 확인. 함수 인수 2개. 조건 범위 영역. i 반찬의 개수 이렇게 돼 있어요. i 반찬은 어디에 입력되어 있는데요? i 반찬은 분류에 입력되어져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 분류 입력되어져 있는 범위 영역. 분류 빼고요. 입력 데이터 범위.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D 5에서부터 D 12까지 영역을 블록 정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입력값이 뭐여야 된다고요? i 반찬. i 반찬에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이게 쉬워요. 그러면은 이제 D7에 i 반찬에 입력돼 있어. 해당 그 범위 영역 D5부터 D12까지 8개 입력값 중에 i 반찬인 건 2개야. 됐죠? 이 끝이에요. 너무 쉽게 나왔죠, 그죠? 네.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가지고 3번 풀이 끝났고요. 다음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질문하시는 부분 자체가 여기 셀 안에서는 숫자인데 오른쪽으로 정리 안 해줘도 되나요? 네, 안 해줘도 됩니다. 안 해줘도 틀렸다고 감점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식으로 구해지는 셀 안에는 정렬 안 하셔도 돼요. 네 번째, 밑반찬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늘마에 1,000원 단위까지 구하고 라운드하고 서밋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2에 14를 선택하고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 건 서밋인데 구해진 값에 대해서 표시 자릿수를 라운드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fx 누른 다음에 라운드부터 먼저 라운드부터 검색해서 확인 눌러주고 넘버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서밋가 들어와야 돼요. 서밋 갈로 열기 서밋 갈로 열기 그 다음 위에 서밋를 클릭하게 되면 서밋에 대한 함수 인수 대화 상대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요 밑반찬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레인지 영역은 밑반찬 판매 금액의 합이니까 밑반찬에 입력되어 있는 게 어디예요? 똑같네요. 분류다, 그죠? 분류. D 5에서부터 D 12까지 D 5에서부터 D 12까지 영역 블록 정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입력값이 아까 저희가 카운트 if하고 구했던 거하고 같아요. 같은 방식입니다. 입력값 이번에는 i 반찬 아니라 밑반찬이에요. 밑반찬 입력된 셀 선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뭐에 대한 합을 구하라? 판매 금액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H 마우스 포인트 sum 언더바 range 영역 클릭한 다음에 판매 금액 합을 구하라 H 5에서부터 H 12까지 이렇게 블록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류의 입력값이 밑반찬인 거에 해당되어지는 판매 금액. 이 밑반찬은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러면 이제 요 세 개에 해당되어지는 판매 금액만 요 세 개에 대한 합만 구해진 거예요. 자, 완성되지 않았고 라운드를 클릭하세요. 라운드를 클릭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표시 자릿수 지정해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밑반찬 판매 금액 합계를 바늘마에 어디까지 구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1,000원 단위까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100단위까지 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100단위까지 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00단위면 1000 1을 마이너스 90도 돌리면 빼기 모양 되죠. 0개수가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개념 잡아 놓으시면 잘 안 잊어먹으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3 했을 때, 천 단위까지 구해야 되는지, 미리 보기가 되니까. 맞죠? 네. 182만 1,500인데, 182만 1,500에서, 자릿수를 천 단위까지 구하라. 마이너스 3 했을 때, 네. 182만 2천까지 구해졌습니다.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에 이제 표시 형식 천 단위 구분 기호 적용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감점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요. 마진 그래프, 최대 마진율. 점수 주는 문제예요. 정의된 이름이 마진율이면 맥스를 구하라. 이거 굉장히 쉬워요. 함수 마법사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네, 되는 문제 유형인데 맥스. 그 다음에 입력값을 네, 마진율. 이거 완성되어진 결과치입니다. 마진율이라고 범위 지정, 이름 정의한 F5에서부터 F12까지 영역을, 네, 마진율로 이름 정의했거든요. 그 중에 제일 큰 값 구하라. 네, 이꼴 맥스 갈로 마진율. 확인. 0.36이라고 되어 있는데, 퍼센트 단위로 표시되어지니까, 요거는 홈탭에 표시 형식에서 퍼센트로 적용시켜 줄까요? 그러면 36% 이렇게, 네. 입력값이 퍼센트니까. 그죠? 네. 범위영역 내 0.36 하면 틀리네 이렇게 네 약간 당황할 수도 있으신데 홈탭에 표시 형식을 퍼센트 적용시켜가지고 36%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은 고정적으로 브이로그만 물어요. 6번은요. 자, J14질 선택하고요. 판매 수량은 H14질 선택한 반창 코드에 대한 판매 수량을 구하는데 브이로그 함수 사용하라. J의 16세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vlookup vlookup 확인. 4개의 함수 인수 뜨는데 첫 번째 조회할 값은 고정이에요. 반드시 H14셀에 입력되어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H14셀 선택하면 되고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영역은 H14셀에 입력된 값이 어디에 입력되어 있어요? K242가 B5셀에 입력되어 있어요. 그럼 시작셀은 B5셀이에요. 그럼 끝셀은 H12로 못 박으면 돼요. H12 요렇게 B5에서부터 H12 이렇게 못 박으시면 되고요.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범위 영역 지정 끝났고 그 다음에 해당 이 범위 영역에서요 K242인 거 찾았어요. 여기 열에서 찾았어요. 그러면 해당 이 선택한 범위 영역에 행 단위를 뽑아와요. 이렇게 뽑아왔어요. 뽑아온 행 중에서 문제에서요. 반창 코드에 대한 판매 수량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택한 이 H14를 선택한 반창 코드에 대한 뭐 구하라? 판매 수량 구하라. 판매 수량이 몇 번째요? 있어요. 판매 수량이 첫 번째가 반창 코드고 두 번째가 반창명이고 세 번째가 분류고 네 번째가 검색 태그고 다섯 번째가 마진율이고 여섯 번째가 판매 수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6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열순번 몇 번째 열? 여섯 번째 열에 판매 수량이 있어. 6. 그 다음에 조회 방식인데 조회 방식은 유사 일치와 정확히 일치인데 ITK 엑셀에선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false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FALSE 비슷하게 일치할 때는 true로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자, 확인. 그러면 이렇게 보이셨죠? 자, 이렇게 해서요, 네, 함수 문제 6문제까지 풀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조건부 서식까지 네, 완성하고 그 다음에 2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을 해서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 행전체에 다음 서식 적용하라. 파랑이 굵게 되어 있는데 이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제 그 선택하는 범위 영역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B5에서부터 J12까지 영역을 선택합니다. B5에서부터 J12까지 영역. 그래서 B5 여기서부터 J의 12까지 영역을 블록 정합니다. B5부터 J12까지. 자, 그 다음에 홈팁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수식을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에 규칙관리 위에 밑에 세 번째 새 규칙 규칙 이용 선택은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할 소식 의지하는 설결정. 그 다음에 수식 입력나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수식은 반드시 이퀄 입력하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퀄 판매 수량 200 이상 선택 범위에서 첫 번째 행 5행에 입력된 데이터 기준으로 수식 작성하는데 판매 수량 셀 G5셀이에요.
마우스로 꾹 선택을 하게 되면 달러지 달러5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입력되어진 게 절대 참조예요. 요 G5셀만 따져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요 셀만 따지는 게 아니라 밑에 행들도 따져야 돼요. 밑에 행들도 12행까지 체킹이 돼야 되기 때문에 5 앞에 있는 달러를 얘를 지워요. 네, 이렇게 수동으로 그냥 지워도 되고 F4번 기름키 2번 눌러도 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꼴 달러 G5가 되게끔 하고 여기에 입력되어진 값이 문제에서요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교원산자 이상은 크거나 같다 합니다. 이게 이상이고요. 네, 이하는 작거나 같다. 네,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가 꼭세 맞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 요거 이용합니다. 크거나 같다 200. 자, 이렇게 해서 수식 완성을 했고요. 이 수식은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이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에 있는 이 서식 버튼을 눌러요. 서식 버튼. 적용하는 서식은 글꼴 파랑 굵게 하라. 글꼴 탭 색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끝에서 세 번째 거. 요게 파랑이에요. 요건 열한 파랑이에요. 틀린 거예요. 파랑. 그리고 굵게 글꼴 스타일에서 굵게 요 두 개 적용했고요. 확인. 최종 확인. 누르면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 거, 200 이상인 거 3개 제품이라고 할까요? 네, 3개 반찬. 3개 반찬이 횡단위별 파랑에 굵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제1작업 240점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제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작업은 지금 9월달 시험에서는 네, 이 작업이 목표 찾기 및 필터 문제가 나왔어요. 8점 몇 점. 조건이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 시트에 B에 모두 붙여넣기 하고 난 다음 다음 조건 수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까지 영역을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작업 시트로 가서요.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B2셀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세요. 붙여넣기 옵션의 첫 번째 거 모두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모두 붙여넣기 한 상태에서 보면 열너비가 좁아서 내용 잘 보이지 않는 열들이 있어요. C열, CD 경계선 더블클릭, 요거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H열, HI 경계선 더블클릭 요렇게. 다른 건 잘 보이죠? 네, 됐습니다. 네, 됐고 자, 그 다음 요구 조건 첫 번째 목표 찾기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B11에서부터 G11 영역 병합해 B11에서부터 G11 영역 범위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맞춤의 병합 가운데 맞춤했고 내용 입력해 김치 반찬의 판매 수량 평균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하고 H11셀에 김치 반찬의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데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디에버리지 잠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H11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디에버리지로 합니다. 디에버리지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함수씩 네, 확인.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요 표전체 범위로 하면 돼요. B 머리글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B2에서부터 H에 10까지 B2에서부터 H10까지 범위 지정하고요. 그 다음 필드는 평균을 구할 대상 필드예요. 평균은 뭔데요? 이건 조건은 김치 반찬인 거 이게 조건이고요. 김치 반찬의 판매 수량의 평균 구하라. 평균을 구할 대상은 판매 수량이에요. 그래서 필드 입력나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판매 수량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클릭하세요. G2가 입력되게끔 하고 크라이티어리어는 분류가 김치 반찬. 네, 요 입력 데이터 분류 김치 반찬.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디에버리지 함수의 함수 인수 네, 설정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르면 141.66667이 구해졌는데 디에버리지 함수 이용하고 테두리하고 가운데 맞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는 B11에서부터 H11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테두리 펼치부터 모든 테두리 하겠고 가운데 맞춤은 여기는 병합 가운데 맞춤 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H11셀만 맞춤에서 수평 영역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목표 찾기의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서 김치 반찬의 판매 수량 김치 반찬의 판매 수량의 평균이 141.66667인데
143이 되려고 한다. 그 경우에 총각김치의 판매 수량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쉬워요. H11셀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클릭을 하게 되면 밑에 세 가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가 찾기 데이터표가 떠요. 여기에서 목표가 찾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목표가 찾기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H11셀의 입력값이 문제에서요. 141.6667인데 143이 되려면 여기다가 143 입력하세요. 143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은 문제 주어져 있어요. 총각김치의 판매수량. 이거잖아요. 총각김치의 판매수량 셀. 입력셀. G3셀이에요. G3셀을 클릭하세요. G3셀. 총각김치의 판매수량이 얼마가 돼야 돼? 더 커져야겠죠. 현재가 141.6667인데 143이 돼야 되니까 116보다 확인 누르게 되면 더 커지는 120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세요. 확인. 자, 이렇게 해서 목표 찾기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급 필터.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와요. 네, 제2작업 문제 유형은 목표 찾기와 고급 필터 또는 고급 필터와 표서식 둘 중에 하나 나와요. 자, 고급 필터 반찬 코드가 2로 시작하거나 조건이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은요, 필드명이에요. 반찬 코드 2로 시작하거나 마진율. 반찬 코드하고 마진율 두 개 복사해야 되니까 반찬 코드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요. 그 다음에 마진율 선택하고 복사하세요. 복사. 그리고 조건 범위는 B14셀에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B14셀에다가 B의 14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여기다가 모두 붙여넣기. 그 다음에 반찬 코드에 대한 조건을 바로 밑에다 입력하세요. 반찬 코드가 좀 확대할까요? 네. 반찬 코드가 2로 시작이라고 돼 있으니까 2 하고 난 다음에 별표 누르세요. 별표. 2 별표. 이렇게 하게 되면 2만 입력돼도 오케이. 이 뒤에 뭐가 몇 글자가 추가되더라도 상관없어요. 2로 시작. 자, 2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마진율이 35%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마진율이 35% 이상이라는 조건에 대한 연결고리가 이거나로 돼 있어요. 하거나로 돼 있기 때문에 또는입니다. 또는이라서 같은 액에다가 여기다가 하게 되면 요거는 AND 조건일 때예요. 두 조건 모두 만족이고 또는은 한 칸 밑에 해야 돼요. 여기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진율에 대한 조건 35% 이상은 여기다가 이상은 크거나 같다 35 뒤에 %까지 붙여버리세요. 요렇게 해서 조건 범위 지정은 끝났어요. 반찬 코드가 2로 시작하거나 마진율이 35% 이상. 조건 범위 끝났고 필드 제한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에 7개 필드 다 말고요. 반찬 코드, 반찬명, 분류, 검색 태그, 마진율, 판매 수령, 판매 금액 말고 반찬명과 분류 그리고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마진율과 그리고 판매 금액 이렇게 4개요. 반찬명, 분류, 마진율, 판매 금액 요 4개만 복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B18셀에다가 나타내게끔 B18셀에다 붙여넣기 하세요. B18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모두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이용해서 구하도록 하겠는데, 자, 목표 찾기를 적용시키면서 11행이 추가되어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동으로 B2에서부터요 H10까지를 블록 지정하세요. B2에서부터 H10까지를 블록 지정, B2에서부터 H10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데이터 탭에 정렬률 필터에서 고급을 선택하세요. 고급 선택하면 고급 필터 자생자 실행되어지고요. 결과 현재 필터할까? 아니요. 문제에서 B18셀부터 나타나도록 이렇게 다른 장소에 복사. 그 다음 조건 범위 입력이나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조건 범위 저희가 B14에서부터 C16까지 입력했으니까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하고 그 다음 복사 위치가 B18부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의의 대상은 B18만 선택하면 안 돼요. B18에서부터 E18까지 다 블록 지정한 다음에 최종 확인을 누르게 되면 두 개 조건 또는이기 때문에 8개 데이터 중에 조건 만족하는 거 4개로 필터링이 됐습니다. 너비가 저와 잘 안 보이면 BC 경계선 더블 클릭. 나머지는 다 보이니까 반찬이 2로 시작하거나 마진율이 35% 이상 35% 이상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뽑아진 이유는 35% 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뽑아진 이유는 반찬 코드가 2로 시작하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하나 만족해도 만족이니까. 요렇게 제2작업 풀이 끝났습니다. 다음 제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이 목표 찾기하고 고급 필터가 나왔으면 목표 찾기가 표서식보다 약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작업은 두 가지 유형, 정렬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이 있는데 피벗 테이블이 정렬 부분합보다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를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목표 찾기 나오면 3작업은 정렬 부분합이 나옵니다. 이게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쉬웠을 겁니다. 9월달 시험 보신 분들. 문제 조건 1작업에 B4부터 H11을 복사해서 3작업에 B에 모두 붙이기 해. 1작업에 B4에서부터 H12 영역 복사한 다음에 3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라. 모두 붙여넣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열너비가 좁아서 잘 보이지 않는 열 C, D 경계선 더블클릭, HI 경계선 더블클릭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 형태 살펴보기는 조건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는데 출력 형태에서 첫 번째 조건 보면 부분합을 구하는데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는데 정렬 뭘로 정렬했는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다른 열에는 없는 행이 추가되어져 있는 열, 분류열입니다. 분류열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추가되어져 있죠. 네. 그 다음에 자음 보면 아이 반찬 이음, 그 다음에 밑반찬 미음, 그 다음에 김치 기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역 기역 순이다, 그죠? 네.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분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분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렬 필터에서 희역 기역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정렬하세요. 아이 반찬, 밑반찬, 김치 반찬 됐죠? 네, 정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 구하도록 하겠는데 부분합은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이 있어요. 부분합을 클릭하세요. 부분합 클릭, 부분합 대화상자가 실행되면 출력 형태가 정렬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합니다. 꼭 부분합 2개 요구를 해요. 함수 적용을 한 번밖에 못해요. 하나씩밖에 못해요. 부분합 적용을. 그래서 반찬명의 개수를 구하라. 순서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룹할 항목은 정렬 기준과 같게 해야 돼요. 정렬을 저희가 뭘 기준으로 정렬했냐면 분류 기준으로 정렬했기 때문에 반찬 코드가 아니라 그룹할 항목은 분류로 바꿔주고요. 분류.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요거요. 개수로 바꿔주세요. 개수. 그 다음에 계산 항목은 반찬명만 체크하고 기존에 선택된 거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합 대화상 설정 결과는 그룹할 항목 분류, 사용할 함수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 반찬명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눌러요. 확인. 자, 첫 번째 부분합 구해줬고요. 다음 다시 한 번 더 부분합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누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매수랑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룹할 항목은 분류 그대로 두고 사용할 함수는 평균으로 바꿔주세요. 평균. 그 다음에 계산 항목은 판매수량만 반찬명 체크해제하고 판매수량 체크하세요. 판매수량 체크하고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행이 2개가 추가되어 있어요. 2개가. 그래서 앞서서 구했던 부분합 유지한 채 추가되려면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체크를 반드시 해제하셔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체크를 반드시 해제하시고 확인 눌러요. 그러면 이제 추가되어지고 열너비가 좁으니까 DE 경계선 더블클릭 해서 열너비를 이렇게 넓혀주면 되겠고 반드시 조건으로 두 번째 조건에 보면 윤곽 지워라 반드시 나와요. 윤곽 지워라 쉬워요. 윤곽선 그룹에 그룹 해제 있어요.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윤곽 지우기 있어요. 선택하면 앞에 있는 게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완성되어진 결과는 이렇습니다. 3작업 정렬 부분합 80점 차지합니다. 다음 4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작업은 그래프 작업인데 배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100점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래프의 종류가 한 종류밖에 안 나와요. 묶고 세로막 떼용만 나와요. 그래서 밑에 출력 형태를 바로 넘어가서요. 네. 가로 항목하고 범례를 보면서 해당이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됩니다. 어디에서? 1작업 시트에서. 자, 1작업 시트에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볼게요. 네. 문제지 종이 페이퍼 받은 거 연필 하나 꼭, 볼펜 하나 꼭 들고 가셔야 돼요. 볼펜. 그래서 마킹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총각김치 반찬명이 있습니다. 멸치볶음. 그 다음에 석박지. 요게 건너뛰고 석박지.
그 다음에 마늘종 조림, 그 다음에 야채 계란찜 건너뛰고 시금치 나물하고 깍두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규칙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규칙은 차트 작성에 사용되어지는 표 머리글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표 머리글 포함시키고요. 그러면 요거 반찬명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연속 범위. 한 꾸러미로 묶어라. 연속 범위가 요렇게 연속 범위잖아요. 요렇게. 첫 번째 꾸러미. 그 다음 세 번째, 열 단위를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를 선택하라.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려면 범리, 판매 금액, 판매 수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게 첫 번째 꾸러미고요. 네, 첫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 요렇게 연속 범위를 잡는 게 두 번째 꾸러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박지 마늘종이 세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이 네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시금치 나물 깍두기가 다섯 번째, 그 해당 행의 판매 금액, 판매 수량이 여섯 번째. 6개 꾸름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파악했으면 선택할게요. 반찬명, 총각김치, 멸치볶음 선택하고 떨어지는 데 선택할 때는 왼손 도와줘요. 컨트롤키를 눌러요. 컨트롤키 누른 채 판매 수량, 판매 금액. 감자햄 볶음 건너뛰고요. 석박지와 마늘종. 같은 행에 있는 석박지와 마늘종이 판매 수량, 판매 금액. 야채 계란찜 건너뛰고 시금치 나물과 깍두기, 시금치 나물과 깍두기의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 이렇게 6개 꾸러미를 선택했으면, 자, 문제 조건에서는 반드시 차트 종류는 묶어내려 막대형이라고 못 받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삽입 탭에 가서 삽입 탭에 차트에 막대형에서 표시 먼저 누른 다음에 2차 자료 막대형이 첫 번째 거예요. 묶어내려 막대형 선택. 자, 요거를요. 네, 요거를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위치에서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문제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번째 조건에 보면 위치, 차트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자고를 시트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서 차트 이동을 클릭하세요. 차트 이동 클릭. 차트 도구 위치는 새 시트. 그 다음 차트의 이름은요. 제4작업이라고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4작업 확인. 제1작업 시트 앞에 제4작업 시트가 삽입됐는데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출력 형태 밑에 보면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시트의 순서가 어떻게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되게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요. 얘를 3작업 뒤로 끌어서 옮겨요. 이렇게 위치 조정을 합니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구 조건으로 갈까요? 네 번째 요구 조건.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사물 알아. 차트를 조금 확대할게요. 차트 선택하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의 종류를 빠른 레이아웃 펼치 모드 눌러 레이아웃 3, 세 번째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 1로 알아. 첫 번째 거 요구입니다. 차트 스타일 1. 차트 스타일의 첫 번째 거, 스타일 1. 됐고요. 다섯 번째 요구 조건. 영역 서식, 차트 영역에 대해서 차트 선택하고요. 홈 탭에 글꼴에서요. 굴림에 11포인트 요구합니다. 글꼴의 첫째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는 11로 하세요. 입력하고 엔터키. 됐습니다. 체육이 요구하는 질감의 파랑 박엽질 알아. 차트 영역에서요. 더블 클릭해보세요. 따닥. 오른쪽에 차트형 서식 작업창이 떴어요. 여기에 채우기. 섹션 펼치고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요. 질감의 종류요. 질감의 종류. 요 종류 펼쳐가지고 파랑 박엽지는 네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어 있습니다. 파랑 박엽지 선택. 됐죠? 그림 채우기 흰색의 배경이 반드시 요구합니다. 이 그림, 요게 그림이에요. 그림 선택하고 또 채우기. 이번에 단색 채우기. 단색 채우기에 흰색 침표 배경이 색. 테마색이 첫 번째 게 이게 흰색 침표 배경 1이에요. 네. 두 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름 자체가 하나의 이름입니다. 흰색 침표 배경이. 됐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제목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출력 형태를 보고요. 이 제목의 입력 내용을 먼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차트 제목, 네. 김치 반찬 및 반찬의 판매 현황. 됐죠? 자, 그 다음에 해당 요 제목의 테두리를 선택하세요. 제목의 테두리를 선택하고
해당 이제 문제 조건에 보면은, 네, 글꼴이 고정으로 이렇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굴림에 굵게 20포인트. 홈탭에 글꼴에서요, 굴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굵게 눌러주고, 적용하고, 크기 20. 엔터키. 됐고요. 채우기 흰색 심표 배경 1. 옆에 제목, 차트 제목 서식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테마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 1. 테두리 설정하라. 테두리 섹션. 실선, 색깔 종류 검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종류 검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요구 조건 끝났고요. 7번째 4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요. 4가지 요구 조건 충족시키도록 하겠는데, 판매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 자, 2016 버전은요, 이 차트 종류 선택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 문제 요구 조건에서 판매 수량이 지금 선택 안 되는 계열 종류인데, 2016은 그냥 주황색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계열 차트 종류 명령 선택하면 되겠고, 2010 버전으로 문제풀이 하신 분들은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 경우에는 여기 위에 차트 도구 서식에서 현재 선택 영역에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여기서 계열에서 판매 수량 선택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눌러가지고 차트 종류로 계열 차트 종류로 넘어가셔야 돼요. 2010 버전은. 2016 버전은 상관없어요. 어떤 계열을 선택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에 콤보 또는 혼합에서요. 문제 조하는 건 판매 수량의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인데 펼치 모드 누른 다음에 꺾어 선정에서 네 번째 거. 표시기능 꺾어 선정. 그 다음 문제에서 보조축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어요. 보조축 지정하라. 그러면 요 보조축 체크박스 체크하시면 돼요. 판매 수량, 차트 종류는 표시기능 꺾어 선정, 보조축, 확인. 됐습니다. 두 번째 조건. 계열 출력 형태를 3조에서 표식. 이 표식의 조건은 꺾어 선정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꺾어 선정을 선택하세요. 꺾어 선정 선택하고, 그 다음에 깡통 요거 선택하시고, 깡통, 채우기 선의 표식.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표식. 그 다음 표식 옵션 펼치고, 종류 중에서 기본 옵션 선택한 다음에 모양이 문제에서 세모로 되어 있어요. 세모. 그 다음 크기 고정적으로 10을 요구합니다. 10. 엔터키. 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표식됐고 레이블 값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레이블이 250개가 판매 수량 멸치 볶음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꺾어 선정의 멸치 볶음의 판매 수량 요거죠. 요 점을 선택하세요. 선택하면 다른 거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됐죠. 그 다음에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 차트 레이아웃 종류의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 250개가 옆에 딱 추가됐어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눈검선 선 스타일 파선화라. 요 세로값 두 눈검선 있죠. 요 수평선 선택한 다음에 여기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 선, 실선, 그리고 대시 종류에서요. 대시 종류에서 종류를 파선 네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시 종류 네 번째 거 됐고요. 축출 형태 3조화란 네, 요거는 비교해서 네, 세로로 배치해서 비교해서 보면서 네, 해볼게요. 풀이를. 자, 밑에 보면은 최소값이 하이펀, 주 단위가 20만, 최대값 140만. 수정사항 없어요. 수정사항 없는데 여기 선이 지금 이제 실선으로 돼 있고 여기는 안 보이니까 해당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채우기 및 선에서 선의 종류를 실선으로 하세요. 색깔 검정으로 해서 여기 검정색으로 보이게끔 하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오른쪽으로 아래 하단부에 요선도 마찬가지 총각김치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 실선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조될 값축으로 넘어가서는요 0개, 100개, 300개 네 주 단위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도 선이 네 실선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 선택한 다음에 선 실선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그 막대 그래프 축 옵션 선택한 다음에 주 단위는 단위 주에 50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 출력 형태 100 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0개, 100개, 200개 네 수정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요구 조건이.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조건. 법내명 변경하라. 출력 형태 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출력 형태를 3조에 보면 두 줄짜리를 한 줄을 바꿔라라는 요구 조건이에요. 네. 여기 보면 판매 금액이 저희는 두 줄인데 여기는 한 줄이에요. 자, 법 내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 자, 판매 금액 단위 수정할 거 선택하고 법 내 항목 편집 버튼 누른 다음에 직접 입력하세요. 판매 금액 갈로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기. 확인. 됐죠? 최종 확인. 됐습니다. 다음 9번 마지막 네 요구 조건. 도형 모델의 동군 사각형 설명서는 삽입 안내와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판매 최대 판매 요구요. 네, 삽입하는 거. 자, 출력 형태 보고요. 네.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의 종류 중에 설명선의 두 번째 거. 모서리 동군 사각형 설명선. 제목 가늠하셔가지고 위치 김치 요 정도 위에 이격간격 이 정도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껍질은 반 정도 요만큼 됐죠? 놓아요. 네,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판매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도형이 삽입된 위치가 차트 영역이기 때문에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차트 영역의 글꼴은 굴림의 11이었어요. 문제 조건에서. 다섯 번째 요구사항이 영역 서식 차트는 글꼴의 굴림 11. 그래서 요거도 홈 탭의 글꼴에서 글꼴의 자체를 굴림의 11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글자가 검정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글꼴에서 글자 색깔 검정 색깔, 체육 색깔 흰 색깔이에요. 체육 색깔 흰 색깔. 자, 그 다음에 정렬이 수평 수직 가운데예요. 맞춤에서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마지막으로 뾰족한 부분 요 조절점 마우스로 이렇게 네, 위치 조정해주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네, 너무 줄이면 또 안 보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네, 전체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최종적으로 출력 형태하고요. 요거하고 최종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해당 이 너비가 막대의 너비가 넓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좀 좁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이 막대를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셔가지고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에 간격 너비 있어요. 요 간격 너비가 219로 돼 있는데 요걸 80으로 하시고 엔터키 딱 누르게 되면 문제 출력 형태하고 거의 동일하게 맞춰질 겁니다. 됐죠? 네. 최종적으로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답안 제출하시면 되겠고 자, 이상으로 2021년 9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A형 풀이 마쳤고요. 시험 준비하신 분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독자 네, 수가 등급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학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